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과 로우 사이에 나는 차알못이다. 근데 중고차를, 좋은 중고차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베드로 중고차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차알못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좋은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매장에 방문해 보시면 오래된 매매단지는 상품용 중고 차량들이 5개 또는 실내가 아닌 실외에 주차되어 있는 매매단지를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중고차의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실내 또는 아파트 주차장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상품용 주차장의 시설을 갖춘 매매단지들이 대거 신설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오토허브 매매단지처럼 말입니다. 중고차를 사고 파는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중고차 구입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단언컨대 저는 소모품 관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는 수만 가지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수만 가지의 부품 중 주기적으로 관리를 필요로 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 부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고요? 자동차는 정적 성향의 상품이 아니라 동적 성향을 띤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사용하고 스스로가 내구성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부품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소모품 관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이 바로 중고차 구입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중고차 딜러들은 중고차 상품화 과정을 통해 익스테리어, 즉 외형 복원에 치중하는 상품화 과정이 대부분이고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손님들 또한 이러한 외형 복원에 치중된 상품화 작업을 거친 중고 차량에 만족하며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손님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지금의 중고차 매매 시장의 거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고자동차의 주기적인 소모품 관리는 차량을 운행했던 실소유자의 책임이지 중고차 딜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중고차 딜러라면 전 차주의 소모품 관리 이력과 정비 이력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만약 관리되지 않았다면 이를 고지하고 매입 비용에서 차감하고 해당 차량의 중고차 상품화 과정 시 이행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중고자동차의 소모품이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가장 중요한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진오일 관리 상태, 두 번째로 미션 오일 관리 상태, 세 번째는 냉각수 관리 상태, 네 번째는 오일 누유 및 부동액 누수 상태 확인, 다섯 번째는 각종 서스펜션 및 서스펜션에 추가되어 있는 부싱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실차로 이동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차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네, 지금 실차 점검차 지금 앞에 차량으로 나와 있고요. 2대를 제가 준비해 드렸고 지금 외부에서 이제 찍으면 좋은데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주차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 앞에 차량은 가솔린 차량입니다. 이제 가솔린과 옆에 보시면 이제 디젤 차량을 준비했는데 약간 오일 색깔과 점성이 다르기 때문에 2대를 다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자, 보통 보시면 엔진 오일 딥 스위치는 이렇게 노란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노란색 색깔을 띠고 있죠. 게이지가.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계열이 이제 오토 미션 오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솔린 엔진오일 게이지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엔진오일 관리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먼저 이 노란색 엔진오일 게이지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우선 한번 닦아주고 오일의 양이 적정량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잘 보시면 F와 그 옆에 로우로 되어 있는 그 레벨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대충 포인트가 이렇게 찍혀져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 풀과 로우 사이에
그러니까 풀 쪽으로 약 3분의 2 정도가 엔진 오일의 정량입니다. 얘도 지금 뭐 정량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오일의 색깔이나 이 점성으로 봤을 때는 교환한 지 얼마 안 된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오일 관리를 한번 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뭐 냄새로도 확인을 하시고, 또 손으로 만졌을 때, 그 다음에 또 만져서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딥스위치는, 엔진 오일 레벨 딥스위치는 항상 엔진 오일 속에 담가져 있죠. 그래서 오일이 교환 전에는 색깔이 약간 투명한 색을 띠지만, 엔진 안에서 냉각과 윤활, 기밀작용을 하다 보면 이제 각종 카본과 슬러지들로 인해서 오일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계속 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딥스위치도 색깔이 이 끝부분이 이렇게 검게 물들어 있는 거는 오일 관리를 잘 안 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차량은 딥스위치 게이지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속 본연의 색깔을 띠고 있죠. 관리가 비교적 된 차량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오일을 찍었을 때 이 엔진 오일을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비벼 보시면 아마 이물질들이 만져지는 그런 오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관리 상태도 안 좋고 엔진 안에도 슬러지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깨끗합니다. 얘는 교환한 지 얼마 안 된 엔진 오일입니다. 관리 상태가 좋은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 오일 관리가. 아까 빨간색 게이지였던 미션 오일 게이지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이 미션 오일 게이지의 이 레벨은 지금 냉간 시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 핫과 콜드로 되어 있지만 미션 오일 온도를 90도 가까이 맞춰 놓은 상태에서 이제 레벨링을 해야지 이 냉간 시에는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미션 오일은 알겠지만 대부분 다 와인색을 띠고 있죠. 불구렁에 와인색을 많이 띱니다. 그래서 오일의 색상, 점도로서 오일을 언제 교환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미션 오일 색깔, 얘는 붉은 게, 미션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게이지에 보시면 이 딥스위치가 오랫동안 오일에 담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일 색깔과 비슷하게 이제 뭐 탁해진다거나 금속 천연의 색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얘도 지금 보면 깨끗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오일 관리가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해당도 보면 똑같이 제가 손으로 만져보면 오일이 이렇게 일반 차처럼 붉은색의 미션 오일은 아니지만 오일의 색 자체가 변색 자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교환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은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이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솔린 차량을 보여드렸고, 이제 그 옆에 디젤 차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디젤 차량으로 이동했고요. 자, 엔진 오일 딥스위치 레벨 게이지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가솔린 차량과 비교했을 때 보면 색이 많이 다르죠. 디젤은 신유 자체도 가솔린보다 약간 색깔이 짙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한 바퀴만 돌아도 오일이 금방 이렇게 새카매져요. 디젤은 정상입니다. 지금 오일의 레벨 양도 적당하고, 지금 오일을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도 이물질 같은 게 느껴지는 거 없고 점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해당 차량 또한 교환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환한 지 얼마 안 됐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딥스위치 레벨링을 표시해주는 끝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깨끗하죠. 닦아내면. 오랜 시간 오일 속에 담가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나중에 변색이 됩니다. 근데 금속 본연에 이렇게 색깔을 띠고 있다라는 거는 오일 관리가 잘 된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일을 꼭 중고차를 구입하러 가시기 전에, 이제 구입 전에 꼭 이렇게 오일 한 번 정도는 찍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색깔과 점성, 농도, 이물질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4단 미션이니까 미션 오일 게이지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냉간 시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색깔로 구별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영상 속에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약간 와인색을 띠고 있어요. 오일 색깔 자체가 이렇게 약간 불그스름하죠.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이 많이 섞이지 않고 검은색으로 변색되지 않은 미션 오일은 상태가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양호한 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던 요 부동액인데, 여기 압력 캡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뜨거울 때, 열받았을 때 절대 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뜨거울 때는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압력 캡의 위로 솟아오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냉간 시에 이제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차량을 부동액을 점검하시는 게 좋고요. 중고차 구입 전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근데 이 캡이 잘 안 열리는데, 이 캡을 열 때는 눌러서 더셔야 돼요. 눌러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셔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뚜껑을 열었죠. 이 부동액은 이제 제조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녹색 계열의 부동액을 쓰는 차량도 있고, 뭐 쌍용 같은 경우는 또 색깔이 다르죠. 물론 수입차들도 색깔이 다르고, 이제 압력 캡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라제이타 부동액은 꼭 정품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과 희석해서 쓰게 돼 있는데, 물 양보다는 부동액 양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곳에 물을 넣게 되면 이 색깔이 녹물이 돼 가지고 뻘겋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천연의 색깔, 깨끗한 상태의 부동액을 가지고 있어야 관리가 잘 된 차량이라고 할 수 있고, 냉각 효율 또한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도 보면 지금 깨끗하죠. 이러한 차량들, 이러한 부동액이 들어가 있는 차가 좋은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여기 막 녹물이 껴 있고 물을 넣어서 색깔이 완전 그 녹물 비슷한 물이 여기 고여 있는 부동액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건 좀 피하시거나, 또 라제이타를 교환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쯤 부동액 캡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엔진 오일, 그다음에 미션 오일도 확인했고, 부동액도 확인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확인하셔야 될 게, 요 브레이크 오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양으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미니멈하고 맥시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미니멈의 부동액 오일이 가깝게 가 있다라는 거는 라이닝이 그만큼 달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일 양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체의 부싱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매매 시장에 중고차를 구입하러 가시게 되면 길게는 아니지만 이제 상품용 차량이라 외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짧은 구간은 시운전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하체 수험은 어떻게 점검을 하시냐면, 지금처럼 차를 출발해서 핸들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로 흔들어 보시면 핸들 웜기어 양쪽 끝에는 타이로드 엔드라고 하는 볼 재질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부품이 이제 볼이 터지거나 볼이 망가지게 되면 지금처럼 좌우로 이렇게 핸들을 흔들어 보면 유격이 있거나 핸들에서 뚝뚝뚝 소음이나 유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볼이라는 타이로드 엔드라는 부품을 교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핸들에서는 아닌데, 그 타이로드 엔드 부품은 아닌데 좌우로 흔들었을 때 소음이 날 수 있는 거는 그 활대라 그러죠, 일명. 스위바하고 스위바 끝에는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링크가 붙고, 그 다음에 그 스테빌라이저 링크를 고정할 수 있는 그 스위바 활대에는 고무 부싱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고무 부싱이 이제 고무 천연의 그 어떤 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버리면 딱딱히 경화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활대에 그 어떤 탄성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좌우로 이렇게 핸들을 흔들었을 때 그 부싱의 손상으로 인해서 뚝뚝뚝 소리가 날 수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거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로우암 내지는 어퍼암, 뭐 WC1이나 이러한 현가 장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은 방지턱을 살짝 넘어 보시면 됩니다. 굳이 뭐 언덕이라든지 이런 데 살짝만 주행을 해 보셔도
로우암과 어퍼암에 부싱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꼭 소리가 나는 차는 좋지 않은 차고 안 나는 차는 좋은 차니까 그 차를 사세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리가 되고 안 되고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 차가 사고 싶은데 하체에서 소음이 난다라면 차주와 딜러와 잘 합의해서 금액을 뭐 조율할 수도 있고, 뭐 수리비를 약간 뭐 감가해 달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 차를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형태로 확인을 해보라고, 이제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신다면은 아마 중고차 구입하고 나서 이제 막 당장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해당 차를 운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차는 어디까지나 이제 오일을 언제 교환했는지 전차지의 관리 이력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차가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뭐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 정도는 교환하고 타시는 게 좋고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당 차량은 이제 모닝 가솔린 차량입니다. 디젤 같은 경우는 이제 누유를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디젤은 대부분 다 커버로 덮개로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인터쿨러가 이제 위에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능지를 꼭 참고를 하시고 본넷을 열어서 주변부를 꼼꼼히 좀 살펴보시면 되고, 가솔린의 경우 누유 확인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얘는 이렇게 카바가 다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서, 그러면 로커함이 이렇게 보이시죠? 뭐 중고차를 구입하러 가실 때 이러한 랜턴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자, 여기 위에 보면은 중고차 성능지에 나와 있듯이 로커암 커버 가스켓이라는 것이 바로 요것입니다. 이 모닝 또한 이쪽에서 이제 일반적 주행거리, 연식이라든지 주행거리가 다다르게 되면 오일이 이 부분에서 새서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로커암 지금 누유 없이 깨끗하죠. 지금 얘는 누유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성능지에 나와 있는 게 헤드 가스켓인데, 헤드와 블럭 사이 가스켓인데 그곳은 잘 새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면 또 수리비도 많이 나오는 곳이고 철 재질의 가스켓이기 때문에 오일 관리만 잘 해주셔도 크게 새는 곳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저 밑에 보이시는, 제가 지금 랜턴을 비치고 있는 엔진 오일 팬 내지는 미션 오일 팬인데, 그 부분 누유는 솔직히 위에서 보기에는 약간 힘든 부분이 있는데 밑에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밑에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 뭐 중고차 구입 시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제가 간단히 큰 부분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좋은 중고차 꼭 구입하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